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제국이 각자의 전성기 힘을 그대로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서양 문명의 설계자이자 지중해의 절대 방패 로마 제국, 동양과 서양을 잇는 바람이자 초원의 날카로운 화살 몽골 제국. 이것은 단순한 군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돌과 도로로 세계를 묶으려는 정주 문명과 말과 속도로 세계를 뚫으려는 유목 문명의 거대한 충돌입니다. 천 vs 가상 대결. 오늘은 로마 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와 몽골 제국의 수부타이 장군 시대를 소환하여 가장 정교하고 치밀한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서쪽의 챔피언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소환할 로마군은 전성기, 즉 서기 2세기 무렵의 군단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칼을 잘 쓰는 전사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단은 걸어다니는 건설 회사이자 공학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진 한복판에서도 하룻밤 만에 방어 요새를 뚝딱 지어내고 수천 킬로미터의 포장도로를 깔아 보급품을 마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로마에게 전쟁은 용기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시스템의 영역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조직, 그것이 바로 로마 군단입니다. 이에 맞서는 동쪽의 챔피언 몽골 제국입니다. 13세기 칭기즈칸과 그 후계자들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군대였습니다. 보통의 군대가 하루에 20km를 갈 때 몽골군은 무려 100km를 주파했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사 한 명이 서너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니며 지치면 갈아타는 릴레이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로마군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을 때 몽골군은 바람처럼 나타나 적의 예측을 완전히 깨부수는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두 제국의 주력 무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승패의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로마의 필살기는 방패벽과 투창입니다. 거대한 사각형 방패 스쿠툼을 촘촘히 맞댄 테스투도, 즉 거북이 진영은 웬만한 화살 공격을 다 튕겨냅니다. 그리고 적이 30m 앞으로 다가오면 무거운 투창 필름을 일제히 던집니다. 이 창은 적의 방패에 꽂히면 구부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적이 방패를 버리게 만듭니다. 방어막이 사라진 적을 단검 글라디우스로 제압하는 것, 이것이 로마의 승리 공식입니다. 반면 몽골의 필살기는 복합궁과 거리 조절입니다. 몽골의 활은 로마의 투창보다 사거리가 5배 이상 깁니다. 유효 사거리만 150m가 넘죠. 몽골군은 절대 로마군과 몸을 부딪혀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뒤로 빠지면서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 전술. 로마군이 다가가면 도망가고 멈추면 다시 와서 쏘는 이 지옥 같은 술래잡기는 로마 군단병들의 체력뿐만 아니라 멘탈까지 붕괴시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마의 방패는 몽골의 화살비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승부의 열쇠가 무기가 아닌 보급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결국 먹어야 싸우는 거니까요. 로마 제국은 선의 군대입니다. 잘 닦인 도로와 강 그리고 항구를 연결해 끊임없이 빵과 와인, 식량을 나릅니다. 도로 위에만 있다면 로마군은 무한한 체력을 가집니다. 마치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인과도 같죠. 하지만 도로가 없는 험지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대한 보급 마차들은 짐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몽골 제국은 면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보급 마차가 필요 없습니다. 양과 말을 몰고 다니며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고 초원만 있다면 어디든 갑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풀입니다. 말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야 하는 풀의 양은 엄청납니다. 수만 마리의 군마가 먹을 풀이 없는 겨울이나 빽빽한 숲, 혹은 사막에서는 몽골군의 기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승패는 어디서 싸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나리오 1. 카파도키아의 광활한 평원입니다. 이곳은 몽골의 동무대입니다. 로마군이 방패벽을 세우고 전진하지만 몽골군은 잡히지 않습니다. 로마 기병대가 추격을 시도해보지만 몽골의 기동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몽골군은 거짓 후퇴 전술을 씁니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로마군의 대열이 흐트러지며 추격해오는 순간 갑자기 뒤를 돌아 화살을 퍼붓고 숨겨뒀던 중기병들이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이것은 로마군에게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평원에서의 로마군은 몽골이라는 맹수 앞에 놓인 느린 거북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2. 다뉴브강 방어선이나 험준한 산악지대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로마가 웃습니다. 로마군은 전투 전의 삽질부터 시작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바다에 나무를 베어 요새를 짓고 함정을 파고 강력한 투석기를 설치합니다. 몽골 기병이 자랑하는 속도는 험한 지형과 로마의 요새 라인 앞에서 무력화됩니다. 좁은 길목에 갇힌 몽골군은 로마의 중장 보병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전에서 로마 군단을 이길 수 있는 보병은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 공성전을 더해봅시다. 몽골도 공성을 잘했습니다. 중국과 페르시아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로마는 공성전과 수성전의 원조입니다. 로마의 도시는 거미줄처럼 도로와 항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몽골군이 육지를 포위해도 로마는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식량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건 말먹일 풀이 떨어져가는 몽골군일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세기의 대결은 누가 더 강한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자신의 판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느냐의 싸움입니다. 몽골이 로마를 넓은 평원으로 끌어낸다면 로마 군단은 화살비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가 몽골을 요새와 험지로 끌어들인다면 몽골 기병은 로마의 방패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지중해의 질서 로마, 초원의 자유 몽골. 여러분이 사령관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이 역사적인 대결을 승리로 이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가상 대결 1000vs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